예, 예, 처장님. 네. 지금 고발 사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엇갈리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검 찾아가면 윤석열을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저희 수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확인드릴 아니 수가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보도가 돼서 이런 거는 정리정돈을 해주는 공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혐의가 입증되는 뭐 이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 만약에 안 나왔다면 이건 윤석열이라는 분한테 또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로서는 아마 그 어떤 한 가지라도 확인을 언론에 해드리면 또 다른 것을 또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게 오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보 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또 공보 규칙에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점에 유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네.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고발장에 이제 한동훈, 그 다음에 총장, 대변인, 그 다음에 손준성 정책관 사이에 수십 차례 이제 카톡 대화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발장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발 사주와 관련된 모의가 이런 네 사람의 카톡 대화에서 있었지 않겠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고발장에 한동훈 검사장만 아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예, 핵심적인 의혹 사항은 네.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수십 건의 통신이 이루어졌고 했으면 당연히 이게 4월 1일, 2일 날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4월 3일 날에 그 일이 이 통화와 연결돼 있다는 아주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이제 의심이 가능한 거고, 실제 보도되지 않은 한동훈 검사장만 아는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고발 사주를 누가 했느냐, 또 조직적으로 했느냐를 밝히는데 되게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 사건, 모해 위증 수사방해 사건, 이거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게 이제 대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건이거든요. 뭐 3건 이상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법무부 감찰장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을 이걸 인권 침해라고 그래서 인권부에 재배당을 시도해요. 이거는 뭔가 감찰과 조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 근데 뭐 이거 한 건이라면 뭔가 좀 뭐 변명이 가능할 텐데,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될 시점에서 이거를 기소하겠다고 했던 검사를 교체하면서 주인 검사로 바꿔버려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10,000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새로운 주인 검사한테 너 판단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 구성해서 고검장 회의를 확대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무혐의 의견을 대검 부장 회의를 확대해서 무혐의 의견을 도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중복이 된다면 이거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방향으로 노력한 거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네, 저희도 이미 여러 가지 지금 주장들이 제기됐고, 그 주장들에 대해서 당부를 증거 관계에 입각해서 이제 판단을 저희도 수사기관이니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단순한 간단한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고 대검의 전 조직을 자기 가까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 공권력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뭐 당연히 조직적으로 구해내기 위해서 기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수처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 별게 안 나온다. 그럼 공수처 존립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공수처 통과시키고 뭐 패스트트랙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밝혀지지 않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공수처 폐지 법안 내야 됩니다. 이거 공수처 존립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공권력의 그러니까 범죄는 몰라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특별수사기관이라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이걸 못 밝혀낸다. 그러면 공수처 이제 그만 문 닫아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전 제일 핵심 사건이 뭐냐? 저는 이 사건이라고 봐요. 이건 아무도 수사할 수 없고 밝혀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수사 권력기관이 검찰 내에서 총장과 주요 그 특수부 이 네트워크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수처만 이 사건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못하면 그건 뭐 문제가 심각한 거고 만약에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수사기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사건은 해결된다. 이런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를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땀을 흘렸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공수처 인력 문제가 지금 16건 입건해서 13건을 보유 수사 중인데 지금 10월에 채용 완료가 25명 정도 채용 완료 예정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인력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되게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 대략 지금 이제 사건 오고 또 이제 공수처 수사를 보면서 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의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추정을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예.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네. 지금 수사 책임자로서 기관 책임자로서 아, 이거 해봤더니 이 정도는 되는 게 맞다. 네.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요. 예.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용의 기준은 공수처란 제도가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될 때 2017년에 그 원안이 있습니다. 그 원안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50인 이하, 수사관은 70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일용의 기준이라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가 550명 정도, 1년에 10건에서 20건 한다고 알고 있고요. 홍콩의 염정공소가 1,400, 1,500명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국제적인 사례에 비춰봐도 일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히 너무 작은 규모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처장님 너무 소극적인데요. 지금 그 일용의 기준, 이거는 공수처를 그냥 제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고, 지금 보세요. 대장동 서울중앙지검 검사 16명이 한 사건에, 고발사주팀 검사 8명이, 경기남부청 대장동 수사팀 수사관 62명입니다. 공수처 전체가 대장동 수사 하나 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500명 기준이 저는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인 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소득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최종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한다. 의미가 없죠. 했는데 성과가 없다. 오히려 지금 이 투입한 게 문제입니다.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용을 통해서 얻어낼 산출, 이 산출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이 조직에 대한 인원에 대한 근본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 국감 끝나기 전에 주시고 안 되면 그 이후라도 가능한 빨리 좀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 의원님 그 제언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몇 달 운영을 해봤으니까요. 그 사건 접수 현황
그다음에 처리 현황 이런 걸 이제 미래를 향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어느 정도 사건 규모가 어느 정도 처리해야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한지 아마 과학적으로 좀 네.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